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형대수학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지가 나간 것은 그 쿼드레틱 폼 1시간 하고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 1시간 해서 2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종강을 하기로 했는데 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해서 약간 의아하실 텐데 제가 수업을 좀 길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힘들었다는 소문을 들어서 근데 이제 사실은 별로 미안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조금 미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선형대수 과목이 우리 단과대 과목이 제일 진도가 빨라요. 제일 진도가 빡빡해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1장, 2장을 다루고 이제 벡터가 뭔지부터 시작하는 그런 과목이어서 진도가 정말 빡빡하지만 어쨌든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까지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급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기에 보강을 실시했는데 이번 학기는 그냥 온라인 수업이고 그래서 보강 없이 한 타임을 길게 하는 것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나마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쿼드레틱 폼은 다루기는 다루는데 정말 간략하게 소개만 아주 주마간상격으로 소개만 하고 쿼드레틱 폼은 시험에는 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8.5절은 원래 그 응용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을 이번 동영상에서 끝내고 이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나 이제 쿼드레틱 폼은 설명만 잠깐 할 거예요. 이제 쿼드레틱 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과목의 이름이 뭐예요? 그 선형대수학이잖아요. 리니어 엘지브라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엘지브라는 원래 A1 X1 A2 X2 더하기 쭉 이렇게 가서 AN, XN 이렇게 생긴 리니어한 형태의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리니어한 형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행렬이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리니어한 이퀘이션들을 행렬식으로 표현을 함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었지만 여기에서 차원과 그러니까 디멘전과 스페이스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막 확장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따라서 우리 과목에서는 이제 이런 리니어한 폼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쿼드레틱 폼이 뭐냐 하면은 A1 X1 제곱 더하기 A2 X2의 제곱 예를 들어 A3 X3 의 제곱 이런 애들이 있고요. 이런 애들 말고 AK, XI, XJ 요런 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제곱항들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항들도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쿼드레틱 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쿼드레틱 폼은 당연히 어떤 선형적인 이제 그런 특징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렬이 개입이 안 될 것 같잖아요. 행렬이 개입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항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로스 프로덕트 텀까지 가지고 있는 그 쿼드레틱 폼은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는 애들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애들보다 이렇게 생긴 애들 이제 이런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는 애들보다는 이런 애들이 확실히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를 들어 우리가 A1 X1의 제곱 더하기 A2 X2의 제곱 더하기 여기에 크로스 프로덕트 텀은 X1, X2 요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쿼드레틱 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컬럼 벡터를 기본으로 하니까요. 이렇게 컬럼 벡터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의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A1, A3, A3, A2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매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보면은 요런 쿼드레틱 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얘를 우리가 X라고 하면은요. 이 행렬 A의 X의 트랜스포즈 요런 형태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쿼드레틱 폼은 사실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만 더 우리가 보면은 A1 X1의 제곱 더하기 A2 X2의 제곱 더하기 A3 X3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얘네들의 조합은 X1 X2 그 다음에 X1 X3 더하기
A6의 X2, X3 이런 조합이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크로스 프로덕트 텀까지 생각을 해보면 얘는 X1, X2, X3라는 이거에다가 A1, A4, A5, A4, A2, A6, 뭐 A6, 5, A6, A3 이렇게 생겼고 X1, X2, X3 이렇게 생긴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이렇게 생긴 쿼드라틱 폼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얘를 풀면은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이런 쿼드라틱 폼을 가만히 잘 보면은 물론 당연히 얘를 x라면 얘네가 x 트랜스포즈겠죠. 얘가 x면 얘가 x 트랜스포즈겠죠. 그런데 행렬 A도 가만히 잘 보면은 다이아고날을 중심으로 한 시메트릭한 상태예요. 다이아고날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메트릭한 상태의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2차 형식이라고 부르는데 쿼드라틱 폼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행렬 A가 인벌브된 쿼드라틱 폼이라는 뜻에서 A에 관한 쿼드라틱 폼이다. 즉 쿼드라틱 폼 오브 A 이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런 표기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생긴 애들이 쿼드라틱 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생긴 쿼드라틱 폼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요 행렬 A의 특징에 따라서 이 행렬 A가 만약에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쿼드라틱 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만약에 여기가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라면 뭐 다이아고날 매트릭스 A라고 합시다. 다이아고날 매트릭스 A라고 한다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여기가 X1, 뭐 X2 쭉 가서 X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배웠을 때 다이아고날에 오는 애들이 아이겐밸류가 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X1, X2, 뭐 XN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얘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즉 행렬 A의 종류가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였을 때는 쿼드라틱 폼이 어떻게 생겼냐면 람다1 X1의 제곱 더하기 람다2 X2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람다 n XN의 제곱 이런 식으로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는 쿼드라틱 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혹은 오소고날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배웠을 때 우리가 어떤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들을 가지고 시밀러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즉 만약에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아니라면 P 인버스 AP는 어떤 그 닮음을 이용을 해서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되고요. 만약에 행렬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면 P 트랜스포즈 곱하기 AP가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되는 이런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프로시저를 밟아서 사실은 우리는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 그러니까 A는 그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는 아닌 행렬이죠. X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요. Y 트랜스포즈 다이아고날 매트릭스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뜻은 크로스 프로덕트 텀들이 막 복잡하게 있는 2차 형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하나도 없는 이렇게 산뜻한 쿼드라틱 폼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이름이 있어요. Principal Axis Theory라고 불러요. 이 Principal Axis Theory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생겼냐면 람다1의 y1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람다 n의 yn의 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D가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고 원래 애초의 모양은 사실은 x 뭐 a1의 x1의 제곱 더하기 뭐 이래서 an의 xn의 제곱에다가 그다음에 k의 ak의 뭐 예를 들어 AI의 AJ 이런 그 크로스 프로덕트 텀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그런 2차 형식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프린시플 엑시스 시오리에 의해서 우리가 요 쿼드라틱 폼을 요런 예쁜 쿼드라틱 폼 마치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시켰을 때와 같은 혹은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시켰을 때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면 이렇게 산뜻한 쿼드라틱 폼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프린시플 엑시스 시오리라 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 이상을 가거나 혹은 뭐 4학년 이상이 돼서 우리가 러닝, 머신러닝, 딥러닝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를 배울 때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거라서 그때 혹시 기억이 나면 여기를 한번 들춰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쿼드래틱 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쿼드래틱 폼이 있어요. 뭐냐면은 뭐 이렇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3의 제곱이라던가 이런 거 잘 알죠. 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ax의 제곱 더하기 by의 제곱은 뭐 k의 제곱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은 누구예요? 타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잘 알고 있는 쿼드래틱 폼을 가지고 있는 모양들이 있었어요. 뭐 원이라던가 타원이라던가 뭐 포물선이라던가 쌍곡선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기본적인 쿼드래틱 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쿼드래틱 폼들은 사실은 이름이 있는데 뭐냐면 같은 부모한테서 나왔어요. 어떤 같은 부모한테서 나왔냐면 이 코닉 섹션이라고 부르는 요런 모양에서 이 코닉 섹션을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여기 원이 나오겠죠. 이 코닉 섹션을 예를 들어 뭐 요렇게 잘랐어요. 그럼 여기서 타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닉 섹션을 우리가 자르기를 어떻게 자르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이제 포물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코닉 섹션들을 어떻게 자르냐면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잘라요. 이런 식으로 잘라요. 여기 너무 이거 꼭지점에 간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잘 잘라 봅시다. 얘를 뭐 요렇게 잘랐다. 그래도 꼭지점에 가는 것 같으네. 꼭지점까지 이르지는 못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가 등장을 하면서 쌍곡선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은 코닉 섹션으로부터 제너레이트가 된 뭐가 되냐면은 쿼드래틱 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닉 섹션 패밀리들이에요. 쿼드래틱 폼 패밀리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근원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원이라던가 뭐 원은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하면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으니까. 타원이라던가 포물선이라던가 쌍곡선 이런 애들은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나 혹은 하나짜리 싱글 텀들을 막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쿼드래틱 폼한테는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는 의문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면 첫 번째 의문은 예를 들어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x라는 게 쿼드래틱 폼인데 얘가 이꼴 k 이런 관계를 가지면 도대체 저런 코닉 섹션 중에서 누구인가? 어느 모양인가? 어느 종류? 어느 곡선인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궁금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0이 아닌 x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x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궁금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는 전혀 다루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 그 선형대수가 아니라 미적분학 캘큘러스 시간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거를 배운 학생들이 있을 텐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에 제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제약 조건이 있는 방정식을 좀 편안하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렇게 3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쿼드래틱 폼한테 굉장히 궁금한 3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쿼드래틱 폼이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이렇게 생겼는데 요 쿼드래틱 폼이 모든 0이 아닌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얘는 파지티브 데피니트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네거티브 데피니트라고 불러요. 근데 이 x에 따라서 x가 누가 오면은 얘가 0보다 크고 또 x가 다른 애가 오면 얘가 0보다 작고 이렇다면은 얘는 인데피니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지티브 데피니트, 인데피니트 그 다음에 네거티브 데피니트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행렬 A가 2 곱하기 2짜리 행렬이에요. 행렬 A가 예를 들어 2 곱하기 2짜리 R2에 있는 행렬이에요. 이럴 때 행렬 A가 파지티브 데피니트면서
행렬 A가 포지티브 데피니트면서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X가 이꼴 1이면 이건 타원이야. 그 다음에 행렬 A가 네가티브 데피니트면서 얘가 이꼴 1이에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없어요. 그 다음에 행렬 A가 인데피니트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쌍곡선을 나타내요. 뭐 요런 그 정리하는 개념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은 8.4절에 그 쿼드레틱 폼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8.4절의 쿼드레틱 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형식 쿼드레틱 폼이라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2차 형식의 형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보면은 아니 그거가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어쨌든 특별한 2차 형식의 형태에 대해서는 매트릭스가 인벌브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매트릭스가 인벌브된 형태가 이 형태인데 이것을 우리가 쿼드레틱 폼이라고 부른다. 쿼드레틱 폼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프로덕트 텀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쿼드레틱 폼을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도록 잘 정리시키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프린시플 엑시스 티오리라고 부르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쿼드레틱 폼만 딱 보고 굉장히 복잡한 쿼드레틱 폼만 딱 보고 바로 얘는 뭐 쌍곡선이야, 얘는 뭐 예를 들어 타원이야,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건 누구를 통해서 구별해낼 수가 있냐면은 포지티브 데피니트, 뭐 네거티브 데피니트, 뭐 인데피니트라는 개념의 정의에 의해서 포지티브 데피니트면서 쿼드레틱 폼이 이꼴 1이면 타원, 포지티브 인데피니트면서 쿼드레틱 폼이 이꼴 1이면은 쌍곡선, 이런 식으로 간략히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쿼드레틱 폼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시험 범위를 줄여주는 의미에서 그동안 긴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그러면은 요 8.4절과 8.5절은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시험 범위에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쿼드레틱 폼과 프린시플 엑시스 시오리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프린시플 엑시스 시오리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까지 오기 위해서 그렇게 봄부터는 아니죠. 그렇게 더운 날부터 이렇게 우리가 울었어야 했나, 뭐 소쩍새가 울었어야 했던 것처럼 이랬어야만 했나 하는 그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을 공부를 좀 할게요. 이제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를 하는 거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뭐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그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으로부터 리니어 엘지브라라는 과목은 시작을 했는데,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지우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네요.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유니크 솔루션이 있거나 혹은 해가 무한히 많거나 혹은 인컨시스턴스에서 해가 없거나 이거 세 가지인데 우리는 사실 이제 종강이 됐으니까 이거 세 가지를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야. 우리 이제 이거 다 알아. 다 알지만 그래서 우리는 잘 풀 수 있어. 잘 풀 수 있지만 학교기 때문에 3x3, 4x4 혹은 엄청 커도 6x6 이상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같이 풀지도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내지도 않겠죠. 왜냐면은 9 곱하기 9 정도의 시스템을 풀으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문제 푸느라고 한 30분 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학교니까 우리는 되게 작은 시스템만 푼단 말이에요. 다 손으로 풀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기도 하거니와 시스템이 엄청 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엄청 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 선형 연립 방정식 시스템, 그러니까 행렬을 쪼개줘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행렬의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데콤포지션이라는 즉 쪼개는 것이 우리한테는 지금 이제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 알다시피
알다시피 LU 데콤포지션이라는 게 있고 QR 데콤포지션이라는 게 있고 이런 데콤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이런 LU 데콤포지션이라든가 QR 데콤포지션이라는 것은 LU는 뭐 n by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로부터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QR이라는 것은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풀 컬럼 랭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은 아무나 다 쪼갤 수 있어. 어떤 행렬이라도 다 쪼갤 수 있어. 그러니까 행렬 쪼개기에 약간 사실은 얘보다 더 끝판왕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간단한 선형대 수학 과목이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는 약간 끝판왕 이런 개념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 수학 과목은 그러니까 뭐든지 무슨 수학 과목이라도 다 사실은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되게 쉽잖아. 되게 쉬운데 그런 애들을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마지막에 끝날 때쯤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그 어떤 그 챕터들 간의 독립성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이게 빌드업해 가는 거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여태까지 알았던 것들을 다 써먹어야 된다는 거 정도는 알죠, 그죠? 그렇지만 이번 그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만 리뷰를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similar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similar라는 것은 P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말을 잘못했어요. 얘는 오쏘고날은 아니니까요. P 인버스에 A의 P 이꼴 C 이런 관계가 있다면 C하고 A는 similar하다고 부르고 우리가 대부분의 잘 알고 있는 랭크라던가 뭐 대부분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값들을 공유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데 C라는 행렬하고 A라는 행렬은 명백히 생긴 모양이 되게 달라. 생긴 모양이 되게 다르지만 우리가 배웠던 대부분의 선형대수에서 배웠던 대부분의 성질들을 공유하고 있는 이런 관계였죠. 그런데 이 애를 P 인버스 곱하기 AP를 통해서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이제 다이아고날 라이저블 하다고 부르거나 혹은 다이아고날 라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였잖아요. 이때 이 D라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는 아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아니라 아이겐 밸류들을 쭉 늘어놓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P라는 매트릭스는 뭐냐면은 아이겐 벡터들을 이렇게 쭉 늘어쓴 그런 특별한 형태의 행렬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이겐 밸류가 있으면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들이 막 이렇게 늘어서 쓴 그런 관계를 우리가 다이아고날 라이저블 혹은 다이아고날 라이제이션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오쏘고날 다이아고날 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다이아고날 라이저블이라 합시다. 오쏘고날 다이아고날 라이저블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근데 오쏘고날 다이아고날 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냥 하나만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하나만 알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시메트릭인 경우에 P 트랜스포즈 곱하기 인버스 대신에 트랜스포즈를 쓰면 되니까 P 트랜스포즈 곱하기 AP는 다이아고날 라이제이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는 어떤 거를 썼어야 되냐면은 그라함 슈미트 오쏘고날 라이제이션 그 프로시저를 할 줄 알았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행렬을 딱 봤을 때 시메트릭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되어야 이런 오쏘고날 다이아고날 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네, 두 번째 리뷰를 해볼게요. 필요한 거 우리 이게 막 3장에서 배워가지고 AU 곱하기 도트 프로덕트 V 이렇게 해보죠. 이게 U가 누구냐면은요 어떤 벡터예요. 벡터의 행렬을 곱했어요. 그럼 또 다른 벡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사실은 U 도트 프로덕트 A 트랜스포즈 곱하기 V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트랜스포즈 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우리가 3장일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요거 써먹을 거고요. 근데 세 번째 리뷰는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행렬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A의 트랜스포즈가 있어. 그러면 행렬 A가 어떻게 생겼냐면 A1이 첫 번째 컬럼, A2가 두 번째 컬럼 이렇게 해서 AN이 마지막 컬럼이면은 A 트랜스포즈는 A1이 첫 번째 로우, A2가 두 번째 로우 쭉 이렇게 해서 AN이 마지막 로우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네를 계산을 해주면
1 곱하기 1자리에서 1,1에서만 먼저 봅시다. 이거 곱하기 이게 여기 올 거니까 얘는 A1 도트 프로덕트 A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이아고날은 다 뭐 AN 도트 프로덕트 AN 요렇게 이제 다이아고날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이아고날 말고 다른 부분은 당연히 I하고 J가 다른 애들이 이렇게 오겠지. I하고 J가 다른 애들이 오는데 여기는 AI 도트 프로덕트 AJ가 온다면 이쪽은 AJ 도트 프로덕트 AI가 올 거예요. 그런데 도트 프로덕트라는 게 어쨌든 결국은 뭐가 되냐면 상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AI 도트 프로덕트 AJ나 AJ 도트 프로덕트 AI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해주면 다이아고날을 중심으로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즉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개념은 X가 벡터 X가 행렬 A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안 변했어. 이런 픽스드 포인트 프로블럼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래 근데 어차피 벡터 하나는 직선 하나를 결정해 주니까 람다 배 정도는 우리가 익스큐즈 해줄게. 근데 이거를 이제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AI 람다 X 빼기 A X 이꼴 제로 이렇게 두면은 얘는 람다 I 빼기 행렬 A X 이꼴 J 제로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람다 I 빼기 A X 이꼴 제로라는 식은요, 사실은 람다 I X는 AX 이런 의미로서 AX는 람다 X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AX는 람다 X라는 식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되는 거니까요.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되니까 우리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빼기 뭐 앞쪽으로 할까요? 뭐 람다 I 빼기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라는 행렬에 뭐 X 이꼴 제로 이런 캐릭터리스틱 이케이션을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런 캐릭터리스틱 이케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는 람다 IX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우리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는 람다 X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까지 했으면은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을 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가 다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을 이게 학습 목표라는 게 있잖아. 그치? 이번 절의 학습 목표는 뭐냐면은 그냥 just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번 절의 학습 목표고, 요거를 우리가 이루고 나면 종강할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은 행렬이 아무리 못생겨도 우리가 데콤포즈 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행렬이 너무 큰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쪼개고 싶은데, 지금까지 배웠던 데콤포지션들은 너무 제약 조건이 많으니까 제약 조건 없이 그냥 누구나 한테나 적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데콤포지션이라는 거지. 그래서 볼게요. 가장 중요한 뭐를 배울 거냐 하면 다음과 같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 들어갈 수 없으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겠지. 자, 행렬 A가 m 곱하기 n짜리 아무렇게나 생긴 행렬이에요. 근데 그리고는 행렬이 스퀘어 매트릭스라는 말도 없고 뭔가 조건이 한 개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행렬이 아무렇게나 생긴 행렬인데, 그런 행렬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데콤포지션 할 수 있다. 이게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이에요. U는 뭐냐면 행렬 A가 지금 m 곱하기 n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U가 m 곱하기 m이고, 그 다음에 V 트랜스포즈가 n 곱하기 n이어야 시그마를 m 곱하기 n 이렇게 만들어서 사이즈가 맞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U는 m 곱하기 m짜리 오소고날 매트릭스고요.
V는 n 곱하기 n짜리 오소고날 매트릭스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m 곱하기 n짜리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 싱귤러 밸류 데컴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싱귤러 밸류 데컴포지션은 아무 제약 조건도 없고 심지어 행렬이 아무렇게나 생긴 난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에도 A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데컴포지션 해낼 수 있는데 U는 m 곱하기 m짜리 오소고날 매트릭스고 V는 U하고는 다른 행렬이에요. n 곱하기 n짜리 오소고날 매트릭스고요. 그다음에 시그마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인데 근데 시그마가 원래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는 n 곱하기 n짜리에 다이아고날만 살아있으면 그걸 우리가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시그마는 지금 m 곱하기 n짜리 난스퀘어 매트릭스니까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라는 용어를 쓸 수 없잖아. 그래서 얘는 난스퀘어 매트릭스기는 한데 1, 1,1, 2,2, 3,3 이런 애들은 존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다이아고날에 살아있고 나머지가 다 0인 애들. 나머지가 다 0인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여기에서는. 자, 그래서 시그마라는 거는 다이아고날에 넣을 수 있는 애들은 숫자들이 있고 포지티브 인티저가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애들을 우리가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날에 있는 포지티브 인티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특별히 싱귤러 밸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싱귤러 밸류 데컴포지션이에요. 근데 이제 싱귤러 밸류 데컴포지션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좀 어려울 거 아니야. 당연히 뭐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좀 복잡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일단은 스퀘어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스퀘어로부터 출발을 할 건데 이걸 증명할 거거든.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증명하는 게 곧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증명을 잘 봐야 돼요. 자, 행렬이 일단 스퀘어 매트릭스예요. 그런데 랭크가 K야. 이 뜻은 N개가 다 살아있는 건 아닌갑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난 스퀘어 매트릭스의 형태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행렬도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데컴포지션이 돼요. 자, 그런데 사이즈를 보면은요. 행렬 A가 n 곱하기 n짜리 행렬이니까요. 얘네들도 전부 그냥 n 곱하기 n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U하고 V는 오소고날 매트릭스고요. 시그마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다. 그런데 얘 사실은 행렬 A가 스퀘어 매트릭스에 탈을 썼지만 스퀘어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랭크가 K니까. 랭크는 n보다 클 수 없어. 그래서 왜냐면 없던 게 새로 생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랭크라는 거는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 혹은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인데 랭크가 n이면은 이 행렬 A는 끝까지 스퀘어리티를 유지하는 행렬이거든. 근데 지금 랭크가 K라고 그랬는데 K는 절대로 n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스퀘어리티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행렬의 형태죠.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행렬 A가 스퀘어에 탈을 썼으나 실제 스퀘어는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난 스퀘어 매트릭스를 스퀘어로 바꾸는 엄청 좋은 방법을 배웠고 그때 배웠을 때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난 스퀘어가 아닌 애들도 스퀘어로 만들 수 있네요. 그 방법이 뭐냐면 A 트랜스포즈를 행렬 A에다가 곱하면 즉각적으로 스퀘어 매트릭스가 됐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요.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기도 하고 좀 전에 리뷰를 봐서 알겠지만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시메트릭 매트릭스예요. 자, 그래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형태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지만 어쨌든 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라는 매트릭스는 지금 시메트릭 매트릭스니까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어떤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되는 그런 그 중요한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오소고날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이렇게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V 트랜스포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때 그
8.43절이었나요? 거기서 오소고날 다이고널라이제이션 배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렇게 오소고날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D가 누구였냐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였죠. 그죠? 근데 그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이게 다이아고날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근데 저 D는 다이아고날에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람다1, 람다2, 뭐 람다 n 이런 아이겐 밸류들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아이겐 밸류겠어? 얘의 아이겐 밸류겠지. 그지? 그래서 얘의 아이겐 밸류들이 다이아고날에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들이 있을 텐데 그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들은 V나 V 트랜스포즈에 가서 들어놓는 거죠. 그래서 얘의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V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대표적인 아이겐밸류가 한 개만 있다는 뜻이 아니야. 그냥 대표적인 아이겐밸류 전체를,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전체를 람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이겐밸류 오브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전체를 람다라고 불러볼게요. 그러면은 람다라는 아이겐밸류에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가 존재를 하겠지. 그래서 아이겐 벡터가 한 개만 있다는 뜻이 아니야. 그 아이겐 벡터들을 통칭해서 퉁쳐가지고 X라고 불러볼게요. 자, 이렇게 X라고 부르면은 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아이겐 밸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파지티브거나 제로가 나와요. 왠지 볼게요. 자, AX라는 벡터를 놈의 제곱을 해볼게요. 근데 놈의 제곱이라는 게 원래 AX 도트 프로덕트 AX 이건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그 리뷰에서 3장에서 뭘 배웠냐면 이렇게 얘 벡터인데 행렬 A가 이 앞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요거를 어디로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요 뒤로 옮기면 A 트랜스포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X는 그대로 남겨두고 도트 프로덕트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아까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X는 뭐하고 같다고? 람다 X하고 같다고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람다 X하고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X 도트 프로덕트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였는데 요게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가 람다 X니까 얘는 X 도트 프로덕트 람다 X 이렇게 생겼겠죠. 람다가 뭐예요? 아이겐 밸류잖아. 아이겐 밸류는 상수값이니까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나오고 X 도트 프로덕트 X 이렇게 해줄게요. 도트 프로덕트 같은 거 도트 프로덕트 하면 놈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람다 놈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요 지금까지 했던 요 식에 의해서 어떤 놈의 제곱은 람다 놈의 제곱이에요. 근데 지금 놈이라는 거는 원래 뭐야? 양수잖아. 그러니까 양수는 람다 양수. 그러니까 람다는 어떻게 줘야 되겠어? 얘는 양수가 되는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람다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까지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될 게 뭐가 있어? 다 이해가 됐지. 자, 이제 잠깐 방향을 돌려서 행렬 A가 랭크가 A가 n/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했지만 비록 그렇지만 행렬 A의 랭크는 K라 했으므로 행렬 A의 랭크는 K예요. 그죠? 근데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행렬 A하고 대부분의 많은 성질들을 공유하잖아요. 그 중에서 뭘 공유했냐면 랭크도 공유를 했죠. 그러니까 A의 랭크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랭크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밀러를 공부를 할 때 시밀러 하든지 오소고날리 시밀러 하든지 간에 그 애들은 전부 다이고널라이제이션 시킨 그 값들하고 원행렬들은 랭크 뭐 디터미넌트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성질들을 공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행렬 A의 랭크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랭크하고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닮음에 의해서 D의 랭크하고도 같아요. 그죠? 근데 있지 그 D라는 거는 뭐냐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인데 다이아고널에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아이겐 밸류들을 막 이렇게 가지게 되거든. 아이겐 밸류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D가 지금 D의 랭크가 K라는 뜻은 이 엔트리에 살아있는 애가 몇 개가 있냐면 K개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형태는 행렬 A가 n 곱하기 n이니까 전체가 다 n 곱하기 n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도 지금 n 곱하기 n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K개만 엔트리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0인 애들이지. 그래서 K개만 파지티브 인테자고, 왜냐면 왜 파지티브예요? 아이겐밸류는 양수라니까. 그래서 양수인 아이겐밸류들을 쭉 늘어놓고 K개, 나머지는 n-K개는 뭐라고? 전부 0인 애들. 근데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아이겐 밸류가, 여기는 이제 걔네들을 대표해서 람다라고 불렀는데 한 개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많이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그 아이겐 밸류가 지금 몇 개나 있냐면 여기 오타가 난 거예요. 여기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랭크도 K고 다이아고날의 랭크도 K이기 때문에 여기 아이겐밸류가 몇 개 있냐면 K개가 있어야 돼서 그 람다는 아이겐밸류는 람다1, 람다2 해가지고 람다 K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1, 람다2, 람다 K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요렇게 K라고 쓸까요? 요렇게 썼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 아이겐밸류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큰 놈하고 작은 놈을,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를 켜고 하는 거겠죠? 아까 20분 동안 녹음하다가 날려버려가지고. 자, 람다1, 람다2, 람다 K가 있는데 이런 애들 중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편의상 큰 놈을 제일 앞에 놓고 작은 놈 막 이런 식으로 놓을게요. 이렇게 되면 그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이 아이겐밸류 람다1, 람다 K의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들이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아이겐 벡터들을 V1, V2 뭐 이렇게 이제 늘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늘어놓으면 지금 이 상황은 K개는 이게 오타가 아니었구나. 이게 K 0하고 같다가 있으니까요. 0하고 같다가 있으니까 n개라고 일단 편의상 두고 K개는 0보다 크고요. K개는 0, 이게 오타네. K개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전부 0인 이런 상황이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요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요까지 이제 일단 또 이해를 해놓고, 자, 이제 우리의 주장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아이겐 벡터들이 V1부터 Vn인데 이 V1부터 Vn을 다시 이 V1부터 Vn은 뭐냐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아이겐 벡터예요. A의 아이겐 벡터가 아니에요. 자, V1, V2 쭉 가서 뭐 Vn이라 할까요? 얘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아이겐 벡터지 A의 아이겐 벡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 이 아이겐 벡터를 행렬 A랑 곱해 볼게요. 그래서 AV1, AV2, AVn을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오소고날해진다는 거예요. 왠지 볼게요. 자, 오소고날인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같은 애들끼리 도트 프로덕트 하면은 뭐 숫자가 나오지만 다른 애들끼리 도트 프로덕트 하면 이꼴 제로여야 그게 오소고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AV1 도트 프로덕트 AVJ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 리뷰에서 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A가 트랜스포즈로 뒤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VI 도트 프로덕트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VJ 이렇게 될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누구는 람다 누구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결국 람다 J, VJ가 될 거예요. 람다는 누구예요? 상수잖아, 그지? 그래서 람다 상수 여기 이렇게 나올게요. 그리고 V 도트 프로덕트, VI 도트 프로덕트, VJ 이렇게 생겼는데 VIJ가 누구냐면은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들이거든요.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오소고날로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시메트릭한 애들은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 라이저블에 의해서 각 아이겐 벡터들을 오소고날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오소고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오소고날이죠. 따라서 얘네들도 이꼴 제로예요. 이렇게 보면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아이겐 벡터들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아이겐 벡터들은 행렬 A하고 만나서 새로운 막 벡터들이 존재를 하게 될 텐데 이 새로운 벡터들은 어떤 거냐면 오소고날해요.
요까지 됐죠. 자, 이제 이 새로운 벡터 AVI들의 정체를 밝혀볼게요. 자, 이 새로운 벡터 AVI들을 놈에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AVI 도트 프로덕트 AVI 이렇게 되겠죠. 아까 리뷰한 것에 의해서 앞에 있는 A가 뒤로 넘어가면서 트랜스포즈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VI 도트 프로덕트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VI 이렇게 생겼겠죠. 아까 그 리뷰에 따라서 A 트랜스포즈 A의 V는 람다 I VI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람다는 누구예요? 아이겐밸류기는 하지만 상수값이니까 앞으로 나왔어요. 상수값이에요. 그러면 VI 도트 프로덕트 VI예요. 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거냐면은 오소고날리 다이아고날 라이 저블에 의해서 오소고날한 애들인데, 오소고날한 애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도트 프로덕트 하면 이꼴 1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도트 프로덕트 한 이 값이 이꼴 1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AVI의 제곱이라는 이 값은 결국 람다 i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제곱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AVI의 놈을 스퀘어 루트 람다라고 둘게요. 스퀘어 루트 람다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뭘 했냐면 그 아이겐 밸류들로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들을 구해가지고 다시 A에다가 곱했어요. 다시 A에다가 곱했는데 우리의 랭크는 K이기 때문에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도 아이겐 밸류도 몇 개가만 나오냐면 K개가 나와서 이만큼이 K개고, 사실은 그래서 오소고날하게 만들 수 있는 벡터들의 집합 AVI들도 K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AV1, AV2, AVK가 뭐냐면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는 K개의 어떤 오소고날 셋으로 만들어진 집합들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는 얘는 이제 얘는 당연히 K개잖아요. 그러니까 K개 0은 또 아니잖아. 그치? 0이 아닌 벡터로 만들어진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어떤 오소고날 셋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뭐라 하냐면 랭크가 K라고 했거든. 우리 지금 랭크 K라고 했거든. 랭크는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기는 한데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누구냐면은 디멘전이 K예요. 어디에 있는? N 디멘전에 있는 K 디멘저널한 서브스페이스겠지. 다시 N 디멘전에 있는 K 디멘저널한 서브스페이스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는 K개라는 서브스페이스의 오소고날 베이시스를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얘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되면은 N 디멘전의 K 디멘저널한 서브스페이스니까 N 빼기 K개의 벡터를 찾아서 풀 스페이스인 N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찾고 싶잖아요. 이거를 그동안 계속 7장에서 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K개짜리 베이시스를 가지고 N개짜리 풀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찾아주고 싶어요. 찾아줄 수 있지. 요때까지 그거 했잖아. 우리 5 디멘전 R5의 베이시스 어떻게 찾아요? 만약에 3개짜리 찾았으면은 2개를 더 찾는 거는 어떻게 찾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았지. 로우 스페이스와 로우 스페이스와 A의 널 스페이스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를 이용한다던가, 혹은 컬럼 스페이스와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를 이용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일단 찾아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찾으면 오소고날 하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일단 찾은 베이시스를 가지고 오소고날 라이제이션을 누가 시켜줘? 그라움 슈미트 프로시저를 통해서 오소고날 라이제이션 시켜주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소노말 베이시스도 만들 수 있어요. 다시, 자, 우리는 그러면 이 K개만큼의 오소고날 베이시스를 찾았거든. 근데 이게 K개니까 부족하잖아. 그래서 K 더하기 1부터 N까지
뭐 로 스페이스와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컴플리먼시를 이용한다던가 해서 찾아줄 거예요. 자, 찾아주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n개가 되지만 오소고날 하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오소고날로 어떻게 만들어줘요? 그라함 슈미트 오소고날라이제이션 프로시저를 통해서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준 애가 멋진 U1부터 UN이라는 멋진 베이시스예요.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소 하기도 하지만 노말도 돼야 되니까 노말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줘요? 자기 자신의 놈으로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UJ라는 이 RN 차원의 오소 노말 베이시스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아까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아까 이 값을 뭐라 했어요? 스퀘어 루트 람다 i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주지만 분모는 스퀘어 루트 람다 i잖아요. 그죠? 자, 이제 우리는 뭐를 해주냐면 아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볼게요. 여기 위로 올라가서 찾으려는데 찾을 수가 없어. 우리 뭐 하고 있냐면은요, 행렬 A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쪼개져,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닮음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요 시그마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해주기는 하는데,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인데 다이아고날에 올라갈 애가 K개밖에 없어. 왜? 랭크가 K라 했으니까. 원래 랭크가 풀로 있어서 N개가 있으면 아이겐 밸류가 N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랭크가 K라 그랬으니까는 랭크는 그 풀 디멘전보다는 절대 클 수가 없잖아요. 없는 게 더 생길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메인 다이아고날에 올라간 애는 K개밖에 없어요. 근데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면은 나머지는 다 0으로 두는 거야. 그래서 이 시그마는 요렇게 생긴 애예요. 시그마는 요렇게 생긴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요 애들을 지금 이렇게 놓으니까 U가 되게 조그만한 벡터 같은데, U는 조그만한 벡터가 아니고요. U는 좀 전에 만들었던 얘네들을 첫 번째 컬럼에 넣고 U1, 이걸 두 번째 컬럼에 넣고 뭐 이렇게 UN 이런 식으로 놓은 큰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 U라는 행렬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곱해볼게. 곱하면 이제 근데 시그마가 어차피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니까 첫 번째 N은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U 시그마는, 자, 이 U1 이게 U예요. U2 쭉 가서 UN 이렇게 생겼어요. 람다 1 스퀘어 루트 람다 1 스퀘어 왜 웃냐면 뭐 그냥 아니 빨리 쉽게 끝내준다 하더니 막 이거 원래 마지막이 그런 거라니까. 우리 수학 과목은 빌드업 과목이잖아. 어쨌든 이게 U 시그마잖아요. 그죠? 이게 U 시그마야. 자, 이거 곱해 볼게. 곱하면 요거 곱하기 요거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람다 1의 U1 벡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요거 곱하기 요거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람다 2의 U2 벡터. 뭐 이렇게 가서 스퀘어 루트 람다 K의 UK까지 이렇게 오고, 나머지가 다 0이니까 나머지는 다 0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 행렬 연산을 하면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스퀘어 루트 람다 1의 U1 뭐 이런 애들을 저는 뭐라고 불렀냐면, 아니 저는 부른 적은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부른 적은 없을 거예요. 부른 적은 없지만 요 식에서 보면 UJ는 스퀘어 루트 람다 i분의 1의 AVJ니까 지금 UJ의 스퀘어 루트, 이게 람다 J다. 스퀘어 루트 람다 J 오타났네. 스퀘어 루트 람다 J는 AVJ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퀘어 루트 람다 J UJ, 즉 이 애들은 누구냐면 AV1, AV2, AVK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0이라고 치지만 어쨌든 AVK1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행렬 A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행렬 A를 뽑아내주면 V1, V2 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AV예요. 자, 그러면 물론 나머지
얘는 0들이 좀 주로 좀 많겠죠. 자, 이렇게 되면 U 시그마는 AV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V가 누구냐면은 이제 V가 누구냐면은 이 애들을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늘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넘겨주면 행렬 A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데콤포지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처음에 자랑을 했어. 자, 봐봐라. 난 스퀘어 매트릭스에 아무 조건이 없어도 이렇게 예쁘게 데콤포지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게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이야.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근데 너네가 일단은 의미적으로는 난 스퀘어지만 생긴 모양은 스퀘어인 애들로부터 일단 출발을 할게. 뭐 이거잖아요. 근데 요걸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 증명은 사실은 문제 푸는 과정이랑 사실은 똑같아. 이 얘기를 하고 지금 증명을 끝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다시 볼게요. 우리는 사실은 근데 생긴 모양부터 벌써 나는 아무렇게나 생겼어. 이런 걸로부터 출발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배운 것처럼 그냥 데콤포지션이 되는데 n/n짜리랑 차이가 뭐냐면 사이즈만 다른 거지. 얘가 m 곱하기 n이니까 m 사이즈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m 곱하기 m이 돼야 되고 얘는 n 곱하기 n이 돼야 되니까 시그마는 어쩔 수 없이 m 곱하기 n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만 이렇게 맞추고요. 사이즈만 이렇게 맞추고 u하고 v는 다 오소고날 매트릭스고 시그마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니까 다이고날 매트릭스라는 말을 논할 수는 없는데 난 스퀘어 매트릭스라도 1,1, 2,2, 3,3 이런 애들은 존재를 할 거니까 여기에는 막 뭐가 있고 나머지가 다 0인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라고 불렀을 때 시그마는 그렇게 생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우리는 n/n짜리를 구하는 방법만 지금 배웠으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건 딱 그냥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는 그냥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요. 데콤포지션 하고 나서 매트릭스 사이즈를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야. 행렬이 A가 M 곱하기 N이잖아. 그러면 U하고 V 트랜스포즈는 기본적으로 M 곱하기 M, N 곱하기 N이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중간에 들어와 있는 이 시그마라는 거는 M 곱하기 N이어야겠지. 그 다음에 이 행렬 A의 최대 문제는 뭐예요?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게 최대 문제잖아. 그래서 우리는 스퀘어 매트릭스로 만들기 위해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런데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시켜줬더니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려고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스퀘어 매트릭스로 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이겐 밸류 구할 수 있고 아이겐 벡터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얘가 심지어 시밀러 하기까지 해.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얘가 심지어 시메트릭하기까지 해. 시메트릭한 애들은 다이아고날 라이저블만 되는 게 아니라 오소고날 다이아고날 라이제이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표현으로 개이득 뭐 이런 거죠. 되게 좋아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시키는데 이유는 n 곱하기 n이 아닌 경우에 n 곱하기 n 행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n 곱하기 n 행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A 트랜스포즈로 곱해주지만 심지어 시메트릭도 되면서 엄청 좋아요. 그래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전에 했던 그 증명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에 이거 다 지워봅시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2시간 수업 안 한다고 한 거지 오늘 수업이 쉽다 뭐 이런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당연히 힘들겠지. 그죠? 자, 우리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아이겐 밸류들을 람다 I들이라 했는데 여기에 스퀘어를 뒤집어 씌운 값을 생각을 했었거든. 그 스퀘어를 뒤집어 씌운 값들이 누구냐면은 AVI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애들을 이렇게 모아 놓으면은 행렬 V가 되고 I가 되고 그 다음에 U는 어떻게 생겼냐면 스퀘어 루트 UI 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아이겐 밸류를 일단 구해. 그리고 그 중에서 양수인 것들만
붙일 거예요. 그래서 양수인 것들의 스퀘어 루트를 씌워. 그래서 그 양수인 것들의 스퀘어 루트를 씌운 이 애들을 뭐라고 이름 붙일 거냐면 얘들을 싱귤러 밸류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싱귤러 밸류라고 이름을 붙이고 아까 어떻게 해서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늘었었잖아요. 그래서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다이아고날에 늘었었으면 이렇게 늘었었으면 걔가 누구냐면은 시그마예요. 시그마는 크기가 m 곱하기 n이어서 스퀘어가 아니니까 이 다이아고날은 i 이꼴 j인 것만 있고요. 거기에만 얘네들을 늘어서 쓴 거예요. 그러면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중에 u를 아니 시그마를 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그마를 일단 구해 놓고요. 자, 그다음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아이겐 밸류에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들이 존재를 할 건데 그 아이겐 벡터들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아까 그 아이겐 벡터들의 이름은 어디 갔지? V1, V2, Vn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겐 벡터의 아이겐 벡터를 구해가지고 그것의 놈으로 일단 나누어줘. 놈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러면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V의 컬럼으로 정하면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 트랜스포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랜스포즈 시켜주면 V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U는 이제 어떻게 하냐. U를 구하는 게 조금 복잡하겠지. 왜냐하면 AVI를 일단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놈으로 나눠줘서 UI들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렬이 M 곱하기 N이니까 누구 하나는 좀 모질라 벡터가 누구 하나는 좀 벡터가 모질라는데 그래서 어쨌든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데 이걸 컬럼으로 해서 구하는데 얘네가 스퀘어 루트 람다의 싱귤러 밸류니까 UI들은 사실은 요건 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하죠. UI들은 싱귤러 밸류 분의 1의 AVI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행렬 A의 사이즈가 원래 가로로 길던가 혹은 행렬 A의 사이즈가 세로로 길던가 혹은 행렬 A의 사이즈가 n 곱하기 n이던가 모두 다 싱귤러 밸류 데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가 m 곱하기 n이면 m이나 n 중에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큰 행렬 에서 베이시스가 모질라서 그 m 곱하기 m이나 n 곱하기 n을 유지 못 시켜줄 가능성이 아니고 유지 못 시켜주는 상황이 생겨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은 u가 모질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u가 m 곱하기 m 행렬이어야 되는데 지금 n 곱하기 n에서 나온 아이겐 벡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컬럼을 만들었기 때문에 m 곱하기 m을 만들어줄 만한 컬럼 수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로우 스페이스와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에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말 잘못했어. 로우 스페이스와 그것은 널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컴플리먼시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 벡터를 좀 찾아주고 그 다음에 그걸 찾아준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그람 슈미트 과정을 통해서 노멀라이제이션 시켜주면 우리가 비로소 U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고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그러나 지금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라서 간단하게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은 거를 가지고 할 거예요. 일단 똑같이 스퀘어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스퀘어 예를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난 스퀘어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풀어보면서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종강을 할게요. 아유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과목이 원래 이런 과목이에요. 사실 다른 과목 근데 이제 다른 뭐 예를 들어 미적분학 이런 거는 이제 좀 할 게 많고 확률론 이런 것도 좀 복잡하지. 그 다음에 대학원 과목 이런 거 복잡하겠지. 근데 학부에서 배우는 것 중에 제가 뭐 이렇게 항상 이런 건 아니다 이거지. 나 뭐 통계학 입문 이런 것도 하는데 통계학 입문에 숙제도 안 내주고 엄청 간단하게 뭐 그것도 없어요. 보강 이런 것도 없고 뭐 더 수업하고 이런 것도 없어. 근데 이 과목이 이래 과목이. 자, 그래서 제가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 얘기를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예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스퀘어부터 시작할게요. 행렬 A가 루트 3, 2, 0, 루트 3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 하래요. 일단 사이즈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행렬 A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인데 얘가 2 곱하기 2잖아. 그러니까 다 2 곱하기 2야. 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저기 스퀘어라도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로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요거 A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행이 열로 가서 열이 행가으로 가서 누우면 되니까 이렇게 시켜주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이렇게 생겼어요. 역시나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했더니 스퀘어 저기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아이겐 밸류가 필요하잖아. 아이겐 밸류는 어떻게 찾아줘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풀어서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해줄게. 자, 이거 구하는 게 지금 2 곱하기 2여서 그렇지 3 곱하기 3만 돼도 엄청 복잡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산수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봐서 알겠지만 기말은 너무너무 계산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풀어줬다 쳐. 그러면은 아이겐 밸류가 람다가 9하고 1이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행렬 A의 아이겐 밸류가 아니잖아.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아이겐 밸류잖아. 그래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아이겐 밸류를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해줄게. 그러면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해주면 U1이 나오고 U2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거는 또 아이겐 밸류를 넣어줘가지고 그 널 스페이스를 구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 행렬에 널 스페이스를 구해주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아. 지금 벌써 여기까지 오는데 계산이 많아. 자, 그래서 어쨌든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계산을 하고 이것의 아이겐 밸류를 계산해주고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자, 우리는 싱귤러 밸류라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싱귤러 밸류라는 건 누구냐면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아이겐 밸류의 스퀘어 루트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아이겐 밸류의 스퀘어 루트니까 이 9하고 1의 스퀘어 루트여서 첫 번째 싱귤러 밸류는 3이고 두 번째 싱귤러 밸류는 1이에요. 시그마는 다이아고날에 싱귤러 밸류들을 늘어서 쓰면 그게 시그마잖아. 근데 지금 편의상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대로 늘어 쓰기로 했는데 이게 말이 좋아 편의상이지 강제적이야, 강제적. 그래서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로 이렇게 늘어 놓으면 이제 드디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중에 시그마 하나 구해냈어요. 이렇게 구해냈죠. 자, 이제 우리가 V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V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에 V는 누구냐면은 V라는 애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아이겐 벡터들을 쭉 이렇게 늘어서 쓰면 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얘의 아이겐 벡터가 누구냐면은 V1이 이렇게 생겼고 V2가 이렇게 자, V1이 이렇게 생겼고 V2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즉 V라는 거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에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를 일단 구해줘. 그죠? 그것을 본인의 놈으로 일단 나누어서 노멀리제이션 시켜줘야 되는데 얘는 이미 노멀라이제이션 시켜줘서 안 해도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줘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U가 필요한 게 아니야.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V가 필요한 게 아니야. V의 트랜스포즈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걸 또 트랜스포즈 시켜줘. 이제 근근히 V 트랜스포즈까지 왔어요. 자, 이제 U를 찾아줄게요. 자, U의 정체를 밝혀 갑시다. U는 우리 어떻게 찾아준다고 그랬냐면 요런 애들을 가지고 벡터를 만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요런 애들. 자, 그래서 이제 U를 찾아볼게요. 자, 지금 여기다 쓸게요. U1이라는 것은 자, 이게 벡터라서 원래 U1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줄을 하나 더 그으면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U1이라는 것은 원래 시작은 AV1의
AV1 이렇게 써줘야 됐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싱귤러 밸류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안 찾고 좀 전에 빨간 별표 친 것처럼 첫 번째 싱귤러 밸류에 AV1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싱귤러 밸류가 누구냐면 싱귤러 밸류 첫 번째는 3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이었거든. 근데 시그마 분의 1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1 이렇게 생겼겠죠. 행렬 A가 지금 누구냐면 애초에 원래 행렬이 루트 3, 2, 0, 루트 3, 애초에 A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코리스판딩 되는 V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코리스판딩 되는 V를 해주면은 2분의 1에 2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겼겠죠. 요거 계산해 주면은요 2분의 루트 3, 2분의 1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U라는 벡터는 2 곱하기 2짜리로 지금 생겨야 되는데 이 U가 2 곱하기 2니까 U1, U2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U1을 지금 우리가 찾아준 거죠. U1을 이렇게 찾아준 거죠. U2 찾아볼게요. 자, U2는요, 또 시그마 2분의 1에 AV2일 것, 시그마 2분의 1에 AV2 이렇게 생겼잖아요. 시그마 2가 누구냐면 아까 시그마 1이 1이니까 1분의 1일 거죠. 행렬 A는 원래 그 행렬이거든. 루트 3의 0, 2에 0의 루트 3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V2가 누구냐면 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 이렇게 생기면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에요. 얘가 누구냐면 U2예요. 그러면은 U라는 행렬은 얘를 첫 번째 컬럼에 늘어쓰고 2분의 루트 3, 2분의 1,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 늘었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맞나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겼겠죠. 이 U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행렬 A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렇게 데콤포즈 된다 그랬으니까 아까 행렬 A가 루트 3, 2에 0 루트 3 이렇게 생겼고 U는 좀 귀찮지만 씁시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3, 0, 0, 1 이렇게 생겼고 V 트랜스포즈는 2분의 1에 2분의 6고 2분의 루트 3에 2분의 1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이런 생각이 들지. 이렇게 간단한 행렬을 왜 이렇게 만들어.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니까요. 학교는 제일 쉬운 예제 가지고 하는 거야. 학교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쪽이 되게 복잡했으면 얘 특징 볼까? 우와 다이아고날 매트릭스. 우와 얘하고 오소노말 베이시스로 이루어진 오소고날 매트릭스. 어머 오소고날 매트릭스, 다이아고날 매트릭스. 세상 좋은 매트릭스들의 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이것이 자리가 충분한지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스퀘어 버전의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은 사실은 스퀘어 버전에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스퀘어 버전에서는 LU 데콤포지션이라는 거 라던가 좋은 방법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스퀘어 매트릭스에서도 사실은 이게 좀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은 난스퀘어 버전으로 해볼게요. 행렬 A가 가로로 긴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로로 긴 것이 워낙 문제적 상황이니까 세로로 긴 것에 대해서 일단 해볼게요. 행렬 A가 1, 0, 1이에요. 그 다음에 1, 1, 0이에요. 학교잖아. 학교라서 이렇게 쉬운 거 가지고 해.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거를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 하라.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해보죠. 자, 얘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일단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A 트랜스포즈 시켜주면 1, 0, 1, 1, 1, 0에 1, 0, 1에 1, 1, 0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2, 1, 1, 2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원래 이렇게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시킨 이유는 난 스퀘어이기 때문에 스퀘어로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스퀘어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시메트릭하기까지 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으로 생각을 하면은 오소고날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까지 되는 경우가 된 거죠. 자, 이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에 누구를 찾아주냐면은
아이겐 밸류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람다 I 빼기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혹은 디터미넌트 오브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빼기 람다 I 뭐 요거 이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자, 이거 계산해 주면 얘는 람다 마이너스 3 람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A 트랜스포즈 이게 끝은 아니니까요. 따라서라고 씁시다. 따라서 A 아니고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아이겐 밸류는 람다1은 3 하고 람다1은 뭐 1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제 코리스판딩 되는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를 찾아줄게요. 지금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거 찾기가 복잡해. 그렇지만 이건 다 더 이상 저하고 같이 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람다1의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를 찾아주면은요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이렇게 생겼어요. 와, 근데 이거를 오소고날이 아니면 오소고날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처음 애가 상황이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예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요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코리스판딩 되는 아이겐 벡터는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요렇게 이제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우리는 뭐를 해주냐면은 다음과 같은 거를 해줄게요. 시그마를 일단 계산해 볼게요. 아, 이거 처음에 잘못했다. 처음에 이거 제일 처음에 사이즈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사이즈 계산하는 걸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끝내야 된다는 기쁨에 들떠서. 자, 이거를 1단계라고 하면은요. 여기 0단계가 존재를 해. 사이즈가 지금 저 행렬 A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U가 지금 누구냐면은 3행 2열이죠. 3행 2열이죠. 이렇게 되면 U가 3 곱하기 3이고요. V 트랜스포즈가 2 곱하기 2면서 시그마가 3 곱하기 2짜리 행렬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시그마를 구해볼게요. 시그마는 3 곱하기 2짜리 행렬이라는 거는 하나, 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싱귤러 밸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싱귤러 밸류는 시그마인데 시그마 1은 얘가 루트 3이니까 스퀘어 루트 람다 1이라서 스퀘어 루트 3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싱귤러 밸류는 스퀘어 루트 1이니까 그러니까 람다 2여서 스퀘어 루트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싱귤러 밸류가 1,1자리 오고요. 두 번째 싱귤러 밸류가 1자리에 이렇게 오고 나머지가 다 0이에요. 이렇게 시그마를 구했어요. 자, V를 구해 보는데 이 V를 구해 볼게요. 자, 그래서 V를 지금 구하면 V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우리가 구해 놓은 스퀘어 뭐를 한 거냐? 면서. 자, V는 우리가 구해 놓은 이런 애를 V를 일단 구해보죠. V는 우리가 구한 저 애들을 컬럼으로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얘 뭐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놓는데 이걸 트랜스포즈 시켜줄게요. 그럼 얘를 가선 높이면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얘를 가선 높이면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똑같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계산했냐면 시그마를 계산했고요. U 트랜스포즈를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했고 요거를 말을 잘못했어요. 시그마를 계산해주고 V 트랜스포즈를 계산해줬어.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고 이거를 계산해줬죠. 이제 U를 계산해 볼게요. U는요 기본적으로 3 곱하기 3짜리 행렬이어야 돼요. 근데 U1은 누구냐면은 시그마 1은 분의 1의 AV1이고요. U2는 누구냐면 시그마 2분의 1의 AV2여야 되잖아요. 근데 U가 3 곱하기 3이어야 되니까 U3가 또 있어야 될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싱귤러 밸류든지 아이겐 벡터든지 간에 뭐든지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그마 1이 누구냐면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얘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생겼겠지. 그 다음에 행렬 A는 원래 행렬이니까 1, 0, 1, 1, 1, 0 이렇게 생겼겠지. 그 다음에 V1이 누구냐면 2분의 루트 2, 뭐 2분의 루트 2 이렇게 생겼겠지. 요거 계산해주면
3분의 루트 6, 뭐 6분의 루트 6, 그 다음에 6분의 루트 6, 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는 시그마 2가 1이거든. 그러니까 1분의 1에 1, 0, 0, 0, 1, 1, 0, 1입니까? 1, 0, 1, 0, 아니, 다시 씁시다. 1, 0, 1, 1, 1, 0,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 계산해주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이렇게 생겼어요. 이 뜻은 U라는 행렬의 첫 번째 애가 누구냐면 루트 3분의 6, 아니 보고 쓰는 것도 못한다, 그지? 이거 보고 쓰면 되는데 3분의 루트 6, 그 다음에 6분의 루트 6, 6분의 루트 6, 이게 첫 번째 컬럼이고요. 두 번째 컬럼 얘거든요. 0,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이렇게 오는데 아까 얘기한 여기서 이야기한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요 얘기예요. 자, 이제 컬럼의 개수가 모질라는 거야. 왜? 사이즈가 원래 조그마한 사이즈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이 모질라던가, 우리는 지금 세로로 기니까 U가 모질라지, 가로로 길면 V 쪽이 모질라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모질라는 거예요. 요만큼 모질라는 거예요. 이제 모질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찾아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찾아주기는 어떻게 찾아줘? 로우 벡터와 저기 컬럼 벡터의 오소고날 컴플리먼시 가지고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오소고날 컴플리먼시를 가지고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한 개 모질라는 거를 어떻게 줘야 되냐면, 예를 들어 얘를 첫 번째로, 얘를 두 번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하나만 더 찾아주면 되니까, 왜냐면 로우 벡터하고 로우 스페이스하고 널 스페이스는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로우로 둬. 3분의 루트 6, 6분의 루트 6, 6분의 루트 6. 그 다음에 얘는 0,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이렇게 로우로 두고, 그 다음에 x1, x2, x3 이꼴 0, 0, 0를 이거를 찾아주면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에 의해서 2 더하기 1은 3짜리 이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기만 하면 되는데 오소고날 하니까 확실하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그런 벡터 한 개를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에는 이 숫자가 너무 루트가 있으면서 너무 루트가 있으면서 숫자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게 이제 복잡한 거 빼고 베이시스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찾아줘도 되는 거죠. 얘가 2, 1, 1이잖아. 그래서 2, 1, 1. 그 다음에 여기 빼주면은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x1, x2 복잡하니까 어차피 베이시스는 몇 배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널 스페이스를 찾아주면은 x1 널 스페이스를 찾아주면 x1, x2, x3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뭐 루트 3분의 1,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니 잘못, 아니 사실 내가 보고 읽어가지고. 자, 이거를 찾아주면 어떻게 생겼냐면 프리베리어블이 하나 나오면서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오소고날 누구하고? 얘네하고 즉 얘네하고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안에는 이 벡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찾아주냐면은 오소 노말 베이시스를 찾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오소 노말 베이시스를 찾아줘야 되니까 이거를 노멀라이제이션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면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뭐 루트 3분의 1 이렇게 넣어주면 U를 우리가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행렬 A는 U 시그마 V로 V 트랜스포즈로 데콤포즈가 되는데, U가 누구냐면은 뭐 또 써야 되나? 3분의 루트 6, 뭐 6분의 루트 6, 뭐 6분의 루트 6,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뭐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뭐 루트 3분의 1,
뭐 루트 3분의 1 이렇게 생기고 시그마가 루트 3 0 0 1 0 0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아니죠.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렇게 데콤포지션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해서 해가 유니크하거나 해가 무한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간에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남은 관문인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대부분의 관점은 어떤 리스트릭션, 제약 조건이 있었을 때 이렇게 LU로 데콤포지션 한다던가 QR로 데콤포지션 한다던가 이런 거였는데 지금 배운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은 이것이 이제 끝판왕은 아니지만 지금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것의 끝판왕 데콤포지션으로서 아무렇게나 생겨도 진짜 아무렇게 생겨도 데콤포즈 해내고야 마는 그런 멋진 데콤포지션인 거죠. 자, 그래서 요까지 해서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까지 공부를 했고요. 싱귤러 밸류 데콤포지션은 뭐 기본적으로 뭐 증명하라 이런 거 안 내고 딱 행렬 하나 딱 내고 싱귤러 밸류 데콤포즈 하라.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낼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게 뭐 이제 부족한 강의 들어줘서 고맙고 이제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건 진심을 담아서 수업을 너무 길게 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수업을 짧게 하면 이게 너무 이해가 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우린 또 사실 다 문과 학생들이고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노파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막 많이 설명하느라고 너무 길게 설명을 해서 수업 시간을 항상 넘겨가지고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 중간고사 성적을 공지를 안 해줘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공지에서 괜히 혼란을 주느니 기말에 한 번만 공지를 하려고 한 빅픽처로 인하여 그렇게 돼서 기말고사 딱 보자마자 그날 저녁 때 기말고사 성적까지 해서 중간고사 한번 중간고사 파일 하나, 기말고사 성적 이렇게 해서 합계 점수까지 딱 공지를 할게요. 그러나 중간고사는 굉장히 제가 열심히 만든 채점 기준에 따라서 2명의 조교 선생님들이 따로따로 채점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채점이 됐다는 것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대면 수업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중간고사 성적을 공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확인하러 찾아올 수도 없는 문제여서 공지를 맨 마지막에 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이제 뭐 미안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바이고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늘 말하지만 우리 과목 선형대수는 옛날에는 크게 안 중요하거나 이럴 수 있었겠지만 최근 들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비대면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고 뭐 앞으로도 혹시 제가 이 과목에 대해서 AS 해 드릴 일이 있으면 제가 이제 굉장히 하는 일이 많고 좀 바빠가지고 바로바로 답장은 줄 수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제 AS 해줄 거니까 졸업하고라도 연락해도 좋아요. 그래서 그동안 수업 듣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고 우리 과목이 힘든 과목인데 한 학기 잘 와서 내가 장하고 내가 장한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장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말고사에 대해서 공지를 하자면 기말고사는 100% 객관식으로 낼 거예요. 100% 객관식이야. 100% 객관식이어서 객관식으로 낼 거고 따라서 퀴즈 같은 창을 내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해서 이제 답을 입력하게 그렇게 만들 거라서 그것에 대해서 공지를 하면서 이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